자, 이제 오늘은 주제 22번입니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먼저 읽기 자료 한번 우리 항상 한 것처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간단하게 내용 정리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가 선생님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과제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전래된 새로운 작물은 인구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이 자료 1번이랑 자료 2번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하는 걸 채워가지고 나중에 쌤 왔을 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동아시아에도 이 신대륙에서라는 감자, 뭐 고구마, 옥수수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신대륙에 이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감자랑 고구마랑 옥수수 그러한 것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보급되기 이르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보면 먼저 감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에 소개가 됐습니다. 신항로 개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콜럼버스는 들어봤죠? 신대륙 발견했는 이 신항로 개척, 그 콜럼버스를 비롯한 바스코고 다 가마, 그다음에 마젤란 뭐 이런 등등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요한 거는 이 신항로 개척의 주요 목적은 이 향신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그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당시 서양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 신항로 개척이 뛰어졌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가 있냐면 에스파냐, 무적함대로 유명했던 에스파냐, 그 다음에 지금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마찬가지로 같은 나라, 같은 나라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신항로 개척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는 지중해,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지중해 무역이었는데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에스파냐와 그 다음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신항로 개척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 가지고 감자라든지 새로운 작물들이 유럽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감자로 인해 재앙을 입은 나라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특히 이 아일랜드라는 곳이죠. 영국 옆쪽에 그쪽에 보면 있는 나라인데 이 대기근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감자에 너무 의존하다가 이 감자 마른병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800만 정도였던 아일랜드 인구 중 약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 길 찾아 아메리카 대륙을 떠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감자 이야기인데 교과서에도 실려져 있어요. 대표적인 또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감자가 유럽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8세기 중반에 프로이센의 황제들은 프로이센 뭐 독일의 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자를 심지 않으면 코와 귀를 잘라버리겠다고 하면서 감자 재배를 독려하기도 했답니다. 그런 것들 그냥 재미로 알아두면 될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동아시아사의 한 부분이죠. 농업 생산력의 증가.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농업 생산력의 증가, 두 번째는 인구의 증가. 요거 하면은 오늘 해야 될 수업 내용은 끝입니다. 자, 먼저 농업 생산력의 증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10세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10세기면 보통 이제 우리가 송나라라고 보죠. 그러면서 점차 동아시아 각 지역에는 농업 생산력이 꾸준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노력을 벌이게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경지 면적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저습지를 농경지로 바꾸는 개간 작업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농경지가 확대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가장 이 식량 생산이 증가, 즉 농업 생산량이 증가될 수 있었던 거는 농업 기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여지듯이. 특히 여러분들이 이거죠. 모내기법이죠.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상품 작물, 즉 뭐냐면 시장에 파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인삼이라든지 담배, 이런 면화 등이 보급이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작물들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메리카 대륙의 원산지인 어제 우리가 봤던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것들이 보급되고 재배가 되고 이게 새로운 구황작물이라고 해야 되나? 작물이 되고 척박한 환경에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배를 장려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아이고야 자 인구 증가에 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됐습니까? 특히 이 모내기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모내기법이 도입되면서 이 모내기법은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그 긴매교 횟수를 줄여주고 잘 알고 있겠죠. 그냥 설명 다시 해줄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크게 늘려주었습니다. 특히 이 직파법 그 이전에 모내기법 이항법 전에 그냥 씨를 그냥 땅에다 맨땅에다 뿌리는 이 직파법의 경우에는 연해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 5번 정도 잡초를 제거하는 긴매기가 필요했는데 이 모내기법은 뭐 많이 줄였죠. 2번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노동력을 다른데 또 상품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사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가입니다. 17세기 전후에 자 동아시아 각국에서 간단합니다. 새로운 작물이죠. 여러 새로운 작물이지. 위에 봤던 옥수수, 감자 이런 작물들이 전래되고 재배가 되고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의학기술까지 발달하면서 동아시아 각국의 인구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국의 동아시아 인구 변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안. 중국, 조선, 일본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국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강희, 옹전, 권룡제 시기 특히 청나라죠. 이들 정치적 안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때 봐봐요. 3억 명이 돌파합니다. 이게 또 영향을 준 게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이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 인구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준 거는 바로 이 지정은제의 영향도 있다는 거죠. 이 지정은제가 뭐야? 기존의 1조 편법 하에서 지세, 토지세와 그 다음에 정세, 인두세 맞죠? 사람한테 매기는 세금이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은으로 거두는 이 1조 편법 체제 하에서 이제 이 정세를 토지세로 흡수시킨 거죠. 즉 뭐냐? 사람한테 매기는 세금이 없어진 겁니다. 인두세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이때 청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왜 애들을 계속 넣게 되니까. 세금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 지정은제 시행도 바로 인구가 이렇게 3억, 4억 명이 돌파되는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됩니다. 그다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전쟁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신대기금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구 감소되고 18세기경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1800명 돌파하고 19세기 이후에 인구 성장세가 보면은 조금씩 완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일본은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7세기 초반에 이렇게 쭉 되는데 18세기 후반에 일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은 이제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화산이 있죠, 화산.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1780년대 아사마 화산이라는 이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덴메이 대기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증가하던 인구가 정체가 돼. 특히 이 아사마 화산 폭발은 1780년대 이렇게 폭발한 후에 화산재가 하늘 그러니까 대기층에서 햇빛을 가려서 농작물들이 햇빛을 못 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성장을 가로막아.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1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대기근도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주요한 내용들은 많이 없는데 그냥 농업 생산량이 증가됐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런 새로운 작물들이 보급이 됐고 인구가 또 증가를 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특히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아사마 화산 폭발이라든지 덴메이 대기근으로 인구 증가가 정체됐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선생님이 왔을 때 과제로 제시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수행평가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요거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요거 다음 주제 상공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그 다음은 서민문화의 발달 요건 좀 중요합니다. 서민문화의 발달 요걸 나중에 좀 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